우리가 교육을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것이 왜냐면 이제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앞으로 10년, 20년 자라서 어떤 모습을 지니게 될까라고 하는 것을 항상 우리가 고민을 하고 그 학생에 맞추어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미래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하셨던 교수님들께서 잘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이 부분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넘어가시죠. 이 부분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시죠. 네, 넘어가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AI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목적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시대적인 흐름은 앞에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 교육은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잘 아시겠지만 지난달에 2022 교정교육과정이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키워드가 뭐냐면 이제 디지털 기초소양이죠. 디지털 기초소양을 여러 과목에 교과서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과학에 대한 신기술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 전전해에 발표가 됐고, 이것이 이제 이번에 지난달에 고시한 2022 교정교육과정에서 부채가 됐습니다. 네, 넘어가시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갑자기 맥락 없이 나오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국가의 기본교육과정이 고시가 되고 그것을 시도교육청에서 다시 시도교육청 교육과정, 다시 학교교육과정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되는데, 우리 이제 컴퓨터 교육 또는 정보교육의 맥락에서 보면 정부에서 하는 역할이 큰 것 같습니다. 초창기 때 잘 아시겠지만 90년대에 그 정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ICT 교육 또 각 학교에 컴퓨터실이 지어졌었죠. 그리고 나서 잘 아시겠지만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이 막 정해지고 소프트웨어 교육이 2015 기준교육과정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AI 융합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학교 현장에 들어가게 된 것은 이제 대통령의 AI 강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프레임이 시가 됐고, 또 지금의 대통령은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을 또 외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들을 보면 일렬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미 이전부터 이미 90년대부터 이러한 역사들이 쭉 있어 왔고, 사실 이것들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실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금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다음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넘어가시면 더 넘어가시죠. 그 슬라이드가 넘겨보시면 보셨나요? 넘겨보시면 네, 요 슬라이드입니다. 사실 소프트웨어 교육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소프트웨어 교육을 필수화되어 있었을 때 굉장히 많은 신문지상의 여론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해야 돼? 왜 코딩 교육을 해야 되는 말이 되게 많았었죠. 그런데 인공지능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한도가. 왜 그러냐면 이세돌과 그다음에 알파고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었고, 그걸 통해서 우리 사회가 인공지능의 어떤 그런 늪에 빠져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 그때 당시 2016년도 3월 달에 한 달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신문기사만 5,207건의 신문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계속 인공지능에 대한 이슈는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사회, 문화, 예술 각각의 측면에서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 앞에서 우리가 봤던 대통령께서 AI 강국이라고 하는 것들을 외치신 것 같고, 또 그에 따라서 각 부처에서 AI 융합 교육을 위한 메시지를 내놓고, 그리고 각 나라, 각 정부에서 나오는 이런 시책들이 국민들이 받아들였을 때도 굉장히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제가 실제로 충남, 충북, 대전의 학부모님들, 또 학생들 대상으로서 강의를 많이 나가는데, 나가서 항상 들은 얘기가 인공지능 교육하고 싶다. 네, 그것에 대해 전혀 거부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런 맥락에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 인공지능 융합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패러다임을 끝까지 가져갈 것이냐. 소프트웨어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고시됐을 때 잠깐 이슈가 되었다가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머물러 있는데,
인공지능이나 키우던 지금까지 또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이런 상승하는 여파에 우리가 같이 인공지능 융합교육이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어떤 목적과 필요성을 지금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앞으로 가시죠. 네, 좀 앞으로 가시고요. 그래서 한 단계 더요. 네. 우리가 처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을 이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할 때 소프트웨어 교육이 도대체 왜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이 컴퓨팅 사고력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교과의 정체성을 이렇게 담아서 표현을 했었죠. 네, 그 다음 슬라이드요. 네, 그 다음. 이것은 저희 교과만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정보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팅 사고를 기반으로 한 문제 해결력이 가장 기본적인 능력을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인지교과라고 하고 있는 이제 수학이나 과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수학도 역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필요한 능력이 중에 하나가 수학적 사고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과학도 마찬가지고 과학 문제를 해결하는데 과학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학적 사고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 교육과정이 가지고 있는 특성 같아요. 지금 구성주의 형태의 교육과정이 가지고 교육과정은 대부분 문제 해결력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교과의 큰 목표를 삼고 있는데 이 문제 해결력을 형성하기 위해서 수학에서는 수학적 사고력이 필요하고 과학에서는 과학적 사고력이 필요하고 다음 정보에서는 컴퓨팅 사고력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수화하고 프로그래밍 교육이나 코딩 교육을 왜 보통 교육화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큰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공지능 교육은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이제 화두로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 교육도 마찬가지로 이런 보통 교육 같은 데서 좀 접근할 필요성도 있고, 그 다음에 전문교과이기 때문에 또 전문교과의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도 있다. 하지만 그 기저에는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바탕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그 컴퓨팅 사고력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을 큰 목표로 하려면 그 안에 바로 인공지능 교육이라든지 또는 디지털 소형 교육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다음 넘겨 주시죠. 그래서 저는 우리 정보 교육 또 소프트웨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과학이나 뭐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과학이나 이것들을 포함할 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소형도 같이 포함을 해서 함께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이런 생각들이 초등부터 같이 함께 이어져서 발전되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럼 디지털 소형에 대해서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약간 좀 생소한 개념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 연구가 많이 덜 돼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EU에서 디지털 컴피턴시 2.2 버전을 발표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디지털 컴피턴시에 대한 다양한 영역들이 5개의 영역이 제공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 문제 해결이라든지 인포메이션 리터러시, 커뮤니케이션, 다음에 디지털 콘텐츠의 개발, 그 다음에 보안,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영역들이 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 교육에 초등부터 좀 상세하게 담아 나가서 AI 교육과 연관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네, 그 다음 보시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공지능 교육이 지금 이제 각각의 학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스킬,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각각의 플랫폼이라든지 각각의 시스템들에 대한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인공지능 윤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영역들이 함께 고루 당겨져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교육들이, 그 다음 슬라이드요. 바로 이제 보통 교육과 선택 교육 차원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되고, 또 보통 교육과 선택 교육은 역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인공지능 소양 교육과 인공지능 활용 교육, 인공지능 전문 교육으로 형태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인공지능 활용 교육과 인공지능 융합 교육이 약간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히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 개념이나 시스템들을 교과에 그냥 활용하는 경우는 활용 교육으로 그대로 접근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어떤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개의 과목들이 함께 융합되어서 각각의 개념들이나 도구나 지식들이 활용된다고 하면 인공지능 융합 교육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런 레벨상에서 또는 학교에 따라서 다루어지게 되는 이제 그러한 교육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보통교육 측면에서 이제 초등이나 중등교육에서 오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보통교육 측면에서 문제 해결의 컨셉을 주로 잡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의 교육을 우리가 보완을 해서 제공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의 정보 선생님이라든지 대학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 교육을 해서 선택교육 형태로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컴퓨터 교육이라는 큰 측면에서 인공지능 융합 교육은 현재 미국의 CST에서도 올해 이제 새롭게 교육과정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인공지능에 관한 것을 새로운 문제결적 측면에서 넣어서 교육과정을 새로 편성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 슬라이드. 네, 마지막입니다. 과연 컴퓨팅 사고력 측면에서 AI 융합 교육을 접근하는 것도 이제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또 이제 전문 교육이나 선택 교과의 성격에서는 그것보다 좀 더 높은 의미의 좀 더 고수준의 사고력을 좀 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인공지능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도 새로운 또 하나의 패러다임의 시작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아직 인공지능 사고력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개념이나 요소들에 대해서 아직 정의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것들에 대한 추후 연구를 통해서 보통 교육과 우리 선택 교육 측면에서 인공지능 융합 교육이 다양하게 역할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